남들은 화려한 20대를 즐길 때 저는 기저귀 가방을 메고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어느덧 7해가 흘러 제 나이도 곧 30, 그리고 내년이면 우리 집 첫째가 초등학생이 된다고 하네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어졌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우리 집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23, 친구들이 취업 준비와 연애 상담으로 밤을 지새울 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른 채 그저 내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죠. 사실 무섭기도 했습니다. 나도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서툰 아이 같은데 누군가의 우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이상한 용기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독박 육아와 살림의 연속. 예쁜 옷 대신 편한 티셔츠를 고르고 구두 대신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며 저는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새 아이를 연달아 낳으며 제 20대는 오롯이 아이들의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짧은 잠으로 채워졌습니다. 가끔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또래들의 웃음소리가 서글프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저를 향해 방긋 웃어주는 새 천사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니었냐고 묻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20대는 아이들의 성장 기록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말이죠. 이제 30을 앞둔 지금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도 힘든데 셋을 키운다는 건 매 순간이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째를 얻고 둘째를 유모차에 태운 채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시장 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마음이 시렸습니다. 우산 하나로 4명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고 젖어가는 제 어깨보다 아이들의 신발이 젖을까 봐 전전긍긍하던 날들이 선명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지 않아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줄 수 없을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느라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죠. 혼자서 새 아이의 투정을 다 받아내고 밤늦게 거실에 앉아있으면 텅 빈 정적이 저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첫째 아이가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두드려주며 엄마 힘들지? 라고 물어올 때면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자라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저는 진짜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번의 끼니를 차리고 수만 번의 빨래를 씁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아이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년이면 우리 집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취학 통지서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나 싶은 대견함과 동시에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공존했습니다.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 대문을 들어가는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첫째는 늘 동생들에게 양보하느라 제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엄마가 바쁘다는 핑계로 책 한 권 더 읽어주지 못한 날들이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도 첫째는 듬직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자기 물건은 스스로 챙기고 동생들의 신발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제가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아이가 저를 도와주며 함께 커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에게도 도전이지만 저에게도 학부모라는 새로운 계급장을 다는 큰 사건입니다. 이제는 예방접종 수첩 대신 알림장을 챙겨야 하고 놀이터 대신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를 기다려야겠죠. 이 변화가 낯설지만 기대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보여줄 더 넓은 세상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도 30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끝자락일 수 있는 나이죠.
거울을 보면 예전에 팽팽했던 피부는 사라지고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싫지 않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내느라 고생한 훈장 같거든요. 친구들의 SNS에는 화려한 여행지와 맛집 사진이 가득하지만 제 사진첩에는 아이들이 흘린 밥알, 삐뚤빼뚤하게 쓴 엄마 사랑해라는 편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잠든 제 초췌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풍경보다 제 사진첩 속의 일상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30에 저는 20대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고, 타인의 시선보다 내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제 막 30의 문을 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라고요. 이 모든 여정에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남편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육아 문제로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예민해진 저와 밖에서 치여 힘든 남편은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전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는 남편의 손길에서,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나가는 뒷모습에서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함께 부모가 되었고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여보, 애들 다 키우면 우리 둘이 여행 가자라는 남편의 약속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견뎌온 7년의 세월이 그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함께 깎이고 다듬어지며 만들어가는 예술 작품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작품을 정성스럽게 빚어가는 중입니다. 일상이 안정되면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만큼 저에게도 조금씩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소소하게 제 일상을 기록하는 일을 해보려 합니다.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가면 저 또한 인생의 2교시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로운 도전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새 아이를 동시에 돌보며 단련된 멀티태스킹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기가 제 무기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 즐기는 짧은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보상입니다. 그 시간을 발판 삼아 저는 더 멋진 30을 설계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새 아이를 나란히 눕히고 잠든 얼굴을 바라봅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른 숨소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들립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갈 첫째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제 20대는 치열했고 고단했지만 그 대가로 저는 가족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시작하는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겠죠.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그리고 고맙다 내 인생아.